안녕하십니까. 서재영 투자교실 서재영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즘 그 핫하죠. 챗 GPT 관련된 AI 관련된 기술에 대한 얘기, 요 AI 관련된 업의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현직 AI 엔지니어 분이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한 거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러 학생분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를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답을 주신 게 아주 장문인데 그걸 저는 여러 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 플레이되고 있는 소위 테마주라 그러죠. 진짜 아주 그냥 어닝이 언제 딜리버 될지도 모르는데 막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반 학생들 중에 혹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요거는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우리 인터넷상에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각종 글, 흔적, 여러분들 댓글 쓰고 그러잖아요. 언론사 기자에도 댓글을 남기고, 그 다음에 언론사 기사 자체도 러닝을 하고, 우리가 남겨놓은 댓글들도 다 그거를 읽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 흔적들을 만드는데, 그럼 인터넷상에, 댓글들은 각자 나라의 자기 언어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언어로 된 데이터들이 전체 구성비가 얼마냐 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영어가 57%고요. 또 2등에 대한 것들 독일어도 있을 거고 프랑스어도 있고 저쪽에 스페인어도 있을 거고 또 중국어도 있을 거고 많은 언어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글로 된 흔적이 0.7%가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된 흔적이 데이터 양이 1.5%가 있대요. 그럼 이제 영어로 된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챗 GPT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의 양이 충분해야 되고 질이 아주 양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흔적을 긁어와가지고 물으면 답을 하는데 흔적이 데이터가 순 엉터리 데이터면 얘는 생각할 기능이 없는 애니까 오답을 답하기가 딱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의 양이 아무리 양질이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신문 기자이거나 혹은 구독자이거나 어쨌든 양이 많아야 거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딥러닝을 해서 답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질이 양질이냐. 가령 제가 저번에 언제 노키아 망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키아의 기존의 제품 소비자들 그리고 또 새로 핸드폰 구매를 원할 만한 사람들에게 다 답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는데 아무도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된다고 아이폰 이때는 애플폰이 안 나올 때였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순 엉터리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야.
데이터의 질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데이터의 질이 돼버린 거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게 돼버리고 양은 아무리 많아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고 또 하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데이터 질을 논할 때 초등학생들이 어디 그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초등학생들이 뭐 많은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 무슨 아주 높은 고난이도의 연역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뭐 가령 뭐 2차 전지의 해자를 얘기하시오 했는데 초등학생들 커뮤니티에서 막 답을 한 거 그건 데이터의 질이 안 좋은 거죠, 그죠? 양이 아무리 많아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질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양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일단 양은 영어로 된 게 제일 많아. 질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요즘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글로 된 거는 0.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가 이제 컴퓨팅 자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떠오를 거고 AI 반도체가 떠오를 거고 컴퓨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걸 읽어 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하는 챗 GPT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업을 하려는 회사는 그게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중국에 있는 텐센트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메모리 많이 사야 돼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도 GPU 반도체도 사야 되고 돈이 무시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신약 개발 회사들이 미국에서 임상을 하는데 돈이 1상, 2상은 돈이 별로 그때도 돈이 들지만 3상 대규모로 가게 되면 대상을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AI GPT를 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의 질과 양도 언어적인 문제, 질과 양 그것도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알고리즘이죠. 프로그램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알려져 있답니다. 딥러닝이 알려지고 난 후에 업계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은 그 아이디어가 대부분 논문과 코드 형태로 공개되어 있대요. 그 얘기는 뭐 그냥 대학교에 컴퓨터 관련된 학과 나오고 이 전산을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거 갖고 흉내를 다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은 핵심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딩 웬만큼 하는 고등학생도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야. 정작 중요한 건 데이터의 질과 양하고 컴퓨팅 자원이라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우리는 문과 출신들이나 이걸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알고리즘회가 또 보여주면 와 엄청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누구나 웬만하면 다 한다는 거지. 그건 기술적 혜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 업의 본질상 가장 하이에 있는 기술적 혜자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컴퓨팅 자원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AI GPT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때 이 알고리즘 이거 갖고 막 시연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시연을 하는데 미리 데이터의 양과 그거를 자기 서버에 모범답 비슷한 걸 저장해 놓고 그걸 찾아가서 읽게 만들고 그럼 컴퓨터 자원도 별로 안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딱 보여주면 이거는 진짜 옛날에 뭐 우리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무슨 폐수를 뭐 간을 통과시키면 맑은 물 나오는 그 진짜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증시에서 저 엄청나게 주가 띄웠던 회사가 저 기억이 난 그런 거랑 하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속기 딱 좋다니까. 요건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챗 GPT는 저번에 이제 그 버전 나온 거 그 유료화되기 전에 나온 게 1750억 개의 변수를 가지고 딥러닝을 시킨 거래요. 그럼 1750억 개면 얼마나 많은 그 데이터의 양이 필요하고 서버가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그 투자하는 그리고 펀딩을 해가지고 또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 돈이 그 코딩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데이터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거기 돈 투자할 일이 없고 컴퓨팅 자원 사는 데 들어간다는 거죠. AI 반도체를 사오고 GPU를 사오고 GPU 반도체 사오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얘기는 뭐 거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컴퓨팅 자원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돈이 웬만큼 자금력이 있지 않고는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한글을 쓰는 우리 데이터 흔적을 갖고는 글로벌에 통용되는 정답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AI GPT를 하겠다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중국어로 된 것도 긁어오고 영어로 된 것도 긁어오고 스페인어로 된 것도 긁어오고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흔적을 다 긁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언어를 또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알고리즘이 또 필요할 거고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하는 AI GPT가 미국에서 하는 AI GPT랑 같은 수준이 되려면 돈이 미국만큼 똑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 아닐까요? 전 세계의 지식이라는 게 스페인어로 물어도 달하고 지구 간의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몇만 킬로가 나와야 되고 중국어로 물어도 같은 거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챗 GPT를 쓰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달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중국어로 답한 사람, 스페인어로 답한 사람, 독일어로 답한 사람 우리나라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걸 만들어도 AI GPT를 만들어도 그것까지 읽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AI GPT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된 걸 다 긁어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면 데이터의 양과 서버도 질도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있는 회사랑 우리나라 회사랑 정확도 면에서 같아지려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양 PD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오버한 건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한국인만을 위한 한글어 버전이라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흔적만 찾아오면 가령 마이클 잭슨이 첫 번째 발표했던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 것만 긁어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프랭크 시나트라가 몇 살 때 결혼했어요? 물어보면 우리나라 한글에는 그게 없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영국의 처칠 수상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었다 그럴 때 한글에 그 흔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유명인들만 떠올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상 더 많은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챗 GPT를 하나, 미국에서 챗 GPT를 하나, 중국에서 하나, 돈은 똑같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업의 본질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AI GPT의 그 테마를 등에 업고 많은 우리 기업들 주가가, 작은 기업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들 분께서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업의 본질을 봤을 때, 그러니까 흉내는 누구나 다 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들어가는 돈의 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을 거고, 그 회사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알고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무슨 투자를 하든지 간에 어떤 테마로 막 주식이 오르고 이럴 때, 얘네가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본질이 뭔지, 기술적 해자가 뭔지, 재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투자하셔야 나중에 낭패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챗 GPT와 관련된 AI 인더스트리에 대한 업의 본질로 바라본 제 뷰를 말씀드렸습니다.